번역자의 자질. 이제까지 번역에 관련된 역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번역을 하려면 나 자신이 어떤 소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번역자로 적합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번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 질문은 뉘앙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나 소나 다 하나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로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질문을 관점을 바꿔서 다시 물어볼게요. 번역은 아무나 시켜주나요? 앞의 질문은 번역하는 번역자의 입장이고요. 뒤의 질문은 번역을 의뢰하는 출판사의 입장이에요. 번역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해당 분야의 지식이 있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이 정도면 번역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출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런 사람일 거거든요. 상품으로 손색 없는 번역서를 제때 완성할 수 있는 사람. 상당히 냉정한 얘기예요.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일정 수준의 품질이 나오지도 않고 적시에 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번역을 맡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번역서는 일기장도 아니고 블로그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말에 공감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와닿을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개발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개발은 아무나 시켜주나요? 이 두 가지로 생각해보죠. 앞의 질문에서 단어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개발자이거나 프로덕트 오너의 입장이라면 쉽게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발자 면접을 봤다고 칩시다. 도메인 지식도 있고 소스 코드도 잘 읽어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물론 도메인 지식도 중요하고 코드 분석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류 없이 동작하는 코드를 짤 수 있어야 되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적시에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의 내용에 이어서 그렇다면 좋은 개발자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좋은 번역자가 어떤 번역자인지도 알 수 있거든요. 번역자는 저자의 글을 분석하고 자기 말로 옮겨 쓰는 사람입니다. 개발자는 as is의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고 자신의 코드로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한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여러 사람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기획자나 프로덕트 오너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은 좋은 개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개발이 끝나더라도 버그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하기 전까지 3자 테스트를 하면서 놓친 결함을 찾곤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불편한 개발자도 있을 거예요. 좋은 개발자는 테스터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개발자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고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도메인 지식이 있고 아무리 코드를 잘 짜더라도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이 돌아왔는데요. 여기까지 봤다면 좋은 번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왔을 겁니다. 우선 저자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편집자나 기획자의 의도를 이해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베타 리더가 주는 피드백을 참고해서 책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독자의 아쉬움을 책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이 좋은 번역자예요. 여기서 저는 IT 지식이나 외국어 역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T 지식이나 외국어 실력이 있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IT 지식이나 외국어 실력이 없어도 되는 거냐?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글이 생각하는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IT 지식의 경우에는요. 현업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따라할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번역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독자의 질문에 대응할 정도로 자기 학습은 필요하겠죠. 기술 부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청산하셔야 됩니다. 외국어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네 가지 중에서 읽기만 가능해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읽는다라는 얘기는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아니고 의미를 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어 한자를 소리내서 읽지 못하더라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자는 텍스트를 보기 때문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려고 하는 맥락만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생소한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의욕으로 풀어쓸 수가 있어요. 최소한 필요한 수준은 독자에게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단어를 잘 가려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저자의 의도를 꿰뚫는 이해력이나 독자가 뭐가 결핍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채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걸 쉽게 전해주는 전달력이 있으면 좋겠죠. 원고의 결함을 찾아내는 관찰력, 반복되는 제작업을 견뎌내는 성실함까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번역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다 갖춘 겁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외국어와 배경 지식은 기본이고요. 머리로 이해한 거를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입으로 말한다는 거는 옆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친절한 구어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어보다는 한국어를 잘하는 게 전달하기 좋고요. 저자와 독자로 빙의할 수 있다면 저자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 될 겁니다. 결국 번역자는 영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IT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번역자로 적합할까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분 계시죠. 스파이킹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도 잘 해주시고 개발 표준까지 잡아버리고, 이런 분은 이미 번역자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춘 분입니다. 그 밖에도 블로그나 유튜브로 새로 익힌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사람들도 훌륭한 번역자 후보입니다. 출판사가 저자나 역자를 수배할 때 이런 사람을 픽업하는 이유는요, 인지도를 감안을 해서 판매 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물론 있지만 품질과 납기, 근면함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소스로 코드 리뷰를 잘하는 사람, 새로운 동료에게 OJT를 잘하는 사람, 신제품이 나오면 먼저 써보고 리뷰를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번역을 시작하셔도 됩니다.